지금 민주당의 걱정은 두 갈래로 나뉘어진 비례정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효자가 될지 불효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례정당, 그러니까 정당 지지하는 거죠.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 나와 있는데요. 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데 이게 27.4%에서 25.1%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5.1%로 가장 높은 지지. 그리고 민주당이 내세운 더불어시민당은 29.8에서 20.8로 9%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있죠. 여기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11.7에서 14.3%로. 정의당이 좀 빠지다가 또 다시 좀 올라간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자, 이거를 놓고 자, 이렇게 되면 어디가 가장 유리할까? 이런 부분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 민주당은 계속 열린민주당과는 선을 긋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칫 이게 과일 양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서 말이죠. 녹취를 좀 들어보죠. 그 당이 생기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이 생기는 과정에 누군가 도운 적도 없는 그런 것은 사실이죠.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지금 저희 당에 더 힘을 얹어주시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할 뿐이고요. 무슨 연합이다, 합당이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간에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뭐 비례든 또는 지역에든 탈락하신 후에 탈당해서 그리로 가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 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의석이 생기고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독자 행보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거를 위해서 급조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당선을 위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민주당하고 통합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정당이고요. 저희는 흡수 통합이나 혹은 의원들 개개인이 가는 그런 통합이 아니고 우리의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과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당원들에게 물어야 하겠지만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김영주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런 정당들이 더불어시민당이 좀 빠지고 뭐 열린민주당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의 선거 말하자면 비례대표 정당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거 이틀 전부터 변화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보다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죠. 최종 득표율이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현재 추세로 더불어시민당이 빠지고 열린민주당이 올라가는 추세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조국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집중도를 받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최근에 적지 않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보면 더불어시민당의 말하자면 비례대표 후보들이 인지도가 훨씬 낮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피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의 11번 이후는 뭐 그나마도 인물이 있지만 인물면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인식상으로 보면 열린민주당의 그 면면들이 눈에 들어오는 인식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민주당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검찰개혁을 열명하는 중도층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말하자면 비례정당의 투표의 성향이 실제로 과거 지방정부의 지방선거 때 보면 교육감 선거와 비슷할 거라고 보고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실제로 관심 없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디를 찍어야 될지를 스스로 논의하는 예. 그게 아마 사전선거 투표 전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가 실질적인 지형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운갑 실장 전망은요? 저는 그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흐름의 여론조사에 뭐 단번에 10% 이상이 나왔는데 뭐 그 흐름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를 예. 떠나서 결국에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 또는 어떤 그 해당 지역구의 어떤 여러 현안 중심으로 갑니다만 비례대표는 선명성, 원칙론 이게 굉장히 부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과 언론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하는 조금 더 왼쪽에 가 있는 예. 그런 분들은 상당히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이것을 상당히 감정이 아닌 서로 다 논리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지역 어떤 표심에 그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낙연 지금 후보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예. 합니다만 결국에는 공통분보는 어쨌든 양 비례당은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선명성을 갖고 치고 나갈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예. 상당히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 조금 다른 전망을 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지금은 더불어시민당이 좀 빠지고 열린민주당이 올라갔지만 선거가 임박해지면은 아마 더불어시민당 지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운갑 실장께서는 열린민주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셨고요. 다른 두 분 패널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김한규 변호사. 예, 저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린민주당이 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역전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선명하거든요. 또 심지어 열린민주당에 나온 후보들은 뭐 극단적으로는 조국은 무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 또 일부의 또 상당수 사람들이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 거리에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나오고 이렇게 예. 그들 중에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무죄다. 내지는 뭐 그 가족 수사는 뭐 검찰의 뭐 보복이다. 뭐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에 나와 있는 비례 특히 이제 상위번 순번들은 누군지도 모르고요.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원래 비례 선거 같은 경우는 원래 당 보고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열린민주당의 후보들 지금 뭐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 뭐 너무 선명하죠. 또 말도 뭐 극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리고 또 김의겸 전 대변인이죠. 이분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이러니까 이 민주당의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를 당연히 찍겠지만 비례에서는 뭐 열린민주당을 찍을 텐데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총선 이후에 현 집권당이겠죠. 민주당에 굉장히 독약으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과 거리를 두려고 굉장히 뭐 보이지 않게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집권당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만일에 열린민주당 쪽이 상당히 또 이 더불어시민당을 역전하는 추세가 나오고 그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총선 이후의 전국은 또 조국 전 장관 재판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 유무죄를 떠나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조만간에 몇 년 있으면 대선인데 이 중도층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죠. 이거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을. 이게 아마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가 아닌가. 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뭐 김한규 변호사처럼 역전까지는 힘들고요. 예. 그거는 이제 공식 1위성 정당이 더불어시민당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역전은 안 되더라도 저는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해서 예. 한 15% 가까이는 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어차피 이게 한 가족 아닙니까?
총선 끝나면 다 합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투표할 때 뭘 보겠어요? 안 합친다고 인물을 그러는데, 봅니다. 예.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 당이 하나의 진보 색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인물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치평론 4년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일반 국민도 모르는 사람이죠. 10번까지. 예. 근데 그거 찍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최혜영, 뭐 쭉 나가는데 12번 김병주, 그 다음에 김홍걸 14번 아닙니까? 여기에 친조국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동정 여론이나 이게 억울하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조국 법조계에서 말은 조국의 오른팔은 황희석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의 왼팔은 최강욱이에요. 두 분이. 그럼 이게 오른팔 왼팔이 2번 8번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의겸이 4번에 있고 또 이게 주진영 이런 분이 6번에 있고 아주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곳곳에 이게 포진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갑 실장 혹시 뭐 지금 뭐 하도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잘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좀 거칠게 생각해서 몇 퍼센트 얻으면 몇 석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이제 뭐 미리 예단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김한기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겸 말씀을 드리면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게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민주당이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열린민주당의 어떤 그 선명성을 갖고 과거에 정의당 역할을 하는 것처럼의 어떤 그 경쟁 구도 서로 보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향후의 어떤 그 정치 국면에서 뭐 대선을 염두한 국면에서도 득이 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보는 인사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어떤 의석을 확보하고 분전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진보 진영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오히려 열린민주당에서 가져가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그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